그림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세 종류를 화학 구조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순서와 상관없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것. 자, 우선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전부 이제 우리가 다당류로서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셋 다. 그러나 이제 포도당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즉 결합 방식에 따라서 그 구조들이 달라져서 이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각각 다른 물질이 되는 건데, 요거는 교과서에도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 하나가 여기서 A라고 표시된 요 A가 결국 포도당이고, 그 포도당들이 쭉 선형으로 결합을 해서 결국 일직선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 그게 이렇게 층층이 겹쳐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바로 셀룰로스란 다당류가 되고요. 자, 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포도당이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B도 포도당이고, 다만 이제 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포도당이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나뭇가지 형태로 이렇게 포도당들이 결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구조를 갖는 게 이제 녹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 요 C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고, 녹말보다는 조금 더 가지가 좀 더 이제 가지가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뻗어, 약간 그물 형태로 뻗어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바로 글리코젠이 됩니다. 그래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모두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졌지만 결합 방식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진 거다. 그래서 이런 알파 결합이니 베타 결합이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합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기억, A는 아미노산, B, C는 포도당이다. 자, A, B, C 모두 포도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니은, 가는 식물 세포벽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다. 우리 가가 셀룰로스라고 했는데, 자, 바로 셀룰로스가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디귿, 가와 다는 단위체의 종류는 같지만 결합 방식에 차이가 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가나다 모두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런 알파, 베타 결합 방식이 달라서 그 구조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단백질 입체 구조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51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사슬이라고 가정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요 동그란, 여기 A라고 표시된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아미노산 분자 한 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미노산 분자가 두 개가 결합할 때, 바로 C,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방식을 우리가 탈수, 축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한 부위, B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지금 나와 같이 쭈르르르륵 사슬 형태로 이어져 있으면, 자, 이거 자체로도 단백질이긴 한데, 이럴 때 이제 단백질의 1차 구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은 그 단백질 고유의 어떤 입체 구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단순히 사슬 형태로 쭈르르 이어져 있으면 그걸 1차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들마다 이제 곁사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의 곁사슬들끼리 이제 잡아당기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사슬 형태에서 중간중간이 여기 D처럼 꼬여서 나선 형태를 띠게 되거나, E처럼 중간중간이 꼬여서 이렇게 꺾여 있는 병풍 모양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우리가 2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구조에서도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으면 요거를 알파 나선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E처럼 중간중간이 꺾여서 약간 병풍 모양을 띠고 있으면 요거를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선 구조와 병풍 구조를 갖는 그 단백질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다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렇게 이루게 된 경우를 우리가 이제 3차 구조라고 하는 거고, 그런 3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전체, 라 전체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4차 구조라고 해서, 자, 대표적인 4차 구조로는 바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에선 나오진 않지만 예전에는 요 3차 구조 안에 요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가 몇 개씩 들어있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각각 2개씩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나오니까 요것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에서 B는 펩타이드 결합이며 C는 산소이다. 자, B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랬고 C는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자, 뒤에 말이 이게 틀려서 자,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니은 나와 같은 사슬을 만들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의 경우의 수는 20의 50승 종류를 만들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그 단백질의 가지수는 자, 사람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습니다. 그 20종류 중에 51개를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면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20의 51승.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단백질이 몇 종류가,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밑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그 아미노산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로 올라가는 숫자가 그 실제로 결합한 아미노산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의 51승만큼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20의 50종류를 만들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고, 그럼 뭐 결국에 이제 맞는 것은 D급밖에 없어서 답은 2번인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의 D는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나선, E는 병풍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D급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림 가는 헥산의 종류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고 표 나는 여러 생물의 DNA 염기 조성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가를 보게 되면 헥산 중에 한 종류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나선 형태로 이렇게 꼬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이제 DNA라는 헥산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가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띌 때 자, 바깥쪽으로는 바로 여기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바깥쪽에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당 인산 골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이런 식으로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이쪽 맞은편에 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겠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서 안쪽으로는 염기들끼리 마주보면서 결합을 하는데 자, DNA를 구성한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는데 이때 염기들끼리 소위 말하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서 아데닌하고 타이민끼리 서로 결합을 하게 되고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끼리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이 이중 나선 구조 전체에서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구아닌이란 염기와 사이토신이란 염기의 개수는 무조건 또 같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 표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되면 자, 사람, 초파리, 옥수수의 염기들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염기들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사람의 경우에 자, 맨 끝에 보면 구아닌분의 염기 Y 값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구아닌은 G라고 쓰니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의 개수는 항상 같기 때문에 구아닌분의 사이토신 해주면 그 값이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염기 Y가 사이토신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염기 Z분의 염기 X의 값도 또 1이 나오니까 결국 Z와 X의 수가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X하고 Z가 결국 아데닌 또는 타이민 중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수는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 DNA 안에 구아닌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사이토신도 당연히 염기가 100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구아닌분의 염기 Z가 1.6이기 때문에 구아닌의 개수가 만약 100개라면 염기 Z는 162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염기 Z하고 염기 또 X는 서로 A 또는 T이기 때문에 그 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도 162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염기 Y는 아까 사이토신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100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그 비율이 맞는지를 보면 됩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B의 뼈대를 이루는 결합은 당인산 결합이다. 이거 바깥쪽에 골격, 뼈대를 이루는 부분을 당인산 골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나에서 초파리는 A 플러스 T분의 G 플러스 C의 값이 1보다 작다. 자, 사람에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넣어서 해줬는데 초파리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파리의 경우에도 구한인이 100개라고 하면 사이토신이 지금 100개가 있는 셈인 거고요. 그러면 결국 뭐 A하고 T가 또 마찬가지로 서로 각각 100개, 그 값이 같은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1.1, 1.21이니까 구한인이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했을 때 아데닌 또는 타이민, 즉 염기 Z가 121개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Y도가 사이토신이어서 이게 100개라고 한다면 구한인이 100개라면 얘도 100개여야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X가 121개가 있는 셈이니까 결국 여기서 A 플러스 T는 X 플러스 Z의 값하고 같다라고 보게 되면은 242가 나올 거고 G 플러스 C는 결국 200이 나오니까 값이 당연히 1보다 작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염기 X의 비율이 27%라면 우리가 염기 X가 뭐 A 또는 T니까 그러면 염기 Z가 또 A 또는 T니까 X와 Z의 그 수가 같기 때문에 X의 비율이 27%라면 Z의 비율도 27%가 돼서 이 둘의 합은 전체 염기의 54%를 차지할 테니까 그럼 나머지 염기 Y가 사이토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구한인 얘네들의 또 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게 나머지를 차지하니까 이 둘의 합이 46%가 나올 테니까 결국 염기 Y에 해당되는 사이토신은 그거의 절반인 23%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3번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표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참고로 이 단백질의 종류가 이제 아마 교과서에 나올 텐데 요거 몇 개 정도는 그 단백질들이 이름인데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털과 손톱 등 신체 일부분을 이루는 단백질 우리가 케라틴이라고 하고요. 뭐 샴푸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의 그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효소도 이제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효소의 기능은 이제 뭐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지만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 대사를 어떤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다. 자, C. 걷거나 달리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뭐 우리 근육이 있어야 걷거나 달리거나 뭐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액틴이라는 단백질과 뭐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헤모글로빈. 자, 헤모글로빈 때문에 혈액이 붉게 보이는 거고요. 이게 적혈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혈액이 붉은색으로도 보이고 결국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A와 C는 각각 케라틴 단백질과 액틴 단백질이다. 자, 여기 A 케라틴이라고 써줬고요. C는 액틴 또는 마이오신인데 보통 액틴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기억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B는 자, 백혈구에만 존재하며 화학 반응을 촉진하여 병원체로부터 보호한다. 자, 참, B가 지금 효소의 기능인데 효소는 모든 세포에, 자, 백혈구도 하나의 세포이긴 한데, 그러니까 백혈구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른바 효소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로부터 보호하는 건 이제 이건 항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어쨌든 이 문장이 전반적으로 틀렸다. 백혈구에만 존재한다는 것도 틀렸고, 병원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도 틀렸고.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D는 자, 헤모글로빈은 방금 전에 적혈구 속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D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그래서 1번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과 인지질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에서 다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가에서 다 중에서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 이중층을 고르고 다음과 같은 구조로 형성되는 이유를 물과의 친화력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자, 일단 인지질에서 머리처럼 생긴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친수성을 띠고 있고 꼬리 부분은 이제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인지질이 모여서 세포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뭐 안에 핵도 있고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세포막인데 기본적으로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인지질이 모여서 세포막을 형성할 때 물 쪽으로는 물하고 친한 부분이, 즉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향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의 안쪽으로도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향하고 바깥쪽에도 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친수성인 머리가 향하려면 결국 이와 같이 꼬리 부분, 물하고 친하지 않은 꼬리 부분이 마주보면서 이중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나다 중에서는 나와 같이 배열돼서 세포막을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나가 될 거고요. 자, 그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결국에는 친수성인 머리가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물 쪽으로 향하고, 그래서 이제 바깥쪽, 그 다음에 이제 소수성인 꼬리 부분이 결과적으로 마주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모범 정답하고 표현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다음 중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물은 이제 우리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몸 전체로는 한 66%라고 보통 나오는데, 요건 부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80%가 넘어가는 부위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자, 일단 하나씩 읽어보면서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화학 반응에 매개체로 작용한다. 일단 물은 극성 분자여가지고, 다른 물질을 굉장히 잘 녹이는 용매입니다. 용매. 극성 용매에다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서 그 안에서 그 물질들끼리 서로 이제 화학 반응, 이른바 이제 물질 대사라는 걸 막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물이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 방금 얘기했지만 물은 극성 분자다. 왜 극성인지에 대해서는 고1 때는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극성 물질이라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자, 기본적으로 모든 분자들은 이제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분자 사이 인력이 존재를 하는데, 특히 물의 경우에는 자,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특히 이와 같이 산소나 질소나 플루오린에 직접 결합하고 있는 수소 원자가 이유탄 분자에 산소나 질소나 플루오린하고 서로 또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이른바 분자들 사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분자 사이 인력이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 물 분자 사이 수소결합 존재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수소결합 때문에 분자 사이 인력이 세다 보니까 이 물을 녹이거나 끓이거나, 즉 기화열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고요. 이 분자들을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비열도 큽니다. 그래서 4번, 자,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소결합 때문입니다. 자, 5번이 틀렸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우리가 이른바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물은 에너지 당연히 제공하지 않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제 물은 부영양소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는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부영양소는 에너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는 각각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 중성지방, 인지질,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통틀어서 이제 지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항상 똑같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자, 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형과 오각형 고리 형태가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지질 중에서 스테로이드 분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 꼬리처럼, 자,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하는 인지질이라는 분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그러면 우리가 중성지방. 그래서 중성지방은 이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인지질은 요 지금 중성지방 그림에서 지방산이 하나가 없고 대신에 글리세롤 위에 뭐가 다른 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바로 이 글리세롤 위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방산이 하나 없고, 그래서 중성지방하고 구조가 살짝 비슷한 듯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콜레스테롤이 가에 속한다. 자, 콜레스테롤은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는 소수성 머리와 침수성 꼬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인지질은 요 머리 부분이 침수성을 띱니다. 인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성을 띠고, 요 꼬리 부분이 이제 요 지방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수성을 띠는 머리가 아니라 침수성 머리고 소수성 꼬리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다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머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길다란 글리세롤 분자고, 거기 지방산 분자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중성지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자, 8번. 다음 표는 탄수화물 중 단당류와 이당류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암기만 돼 있으면 바로 풀 수가 있는데, 단당류가 이제 탄수화물 중에 가장 작은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단당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당류 분자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당류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설탕, 엿당, 젖당이 대표적인 이당류가 되고요. 그래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단당류 분자가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한 거고, 엿당은 포도당이란 단당류 분자 2개가 서로 결합을 한 거고요. 젖당은 포도당이라는 단당류 분자 하나에 갈락토스라는 단당류 분자 하나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보이는 요 녀석, 그러니까 요새 A가 되겠죠. A가 포도당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그냥 흰 동그라미가 과당이라는 단당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갈락토스라고 하는 단당류가 됩니다. 자, 기억. A는 셀룰로스의 기본 단위체이다. 자, A가 포도당이기 때문에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셀룰로스, 녹말, 글리코젠 모두 포도당 분자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B는 과당이다. 맞죠? 자, C는 불용성이고 단맛이 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단당류와 이당류들은 둘 다 물에 잘 녹고요. 단맛이 납니다. 수용성이면서 단맛이 나고, 이른바 이제 아까 1번 문제 나왔던 다당류라고 하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물에 녹지 않고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 C 또한 단당류이기 때문에 수용성이고 단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2가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그림 가와 나는 DNA와 RNA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가는 지금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 이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거든요. 이게 바로 RNA입니다.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처럼 지금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 2가닥이 서로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는 게 바로 DNA입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기억. 가와 나를 구성하는 당은 같다. 자, RNA와 DNA 차이가 바로 요 R과 D의 차이인데 바로 당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RNA도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고, DNA도 당연히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일단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요 가운데 당의 이름이 다르다. 왜 RNA냐? 그 당의 이름이 리보스여서 RNA이고요. DNA는 그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여서 DNA인 겁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당은 다르다. 니은, 가와 나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렇죠. RNA건 DNA건 이런 식으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둘 다 단위체고요. 다만 종류가 다른 것 뿐입니다. 당의 종류가 다르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종류가 다른 것이고,
자, 디귿. 나는 인산당 염기 비율이 2대 1대 1대 1이다. 자, DNA건 RNA건 상관없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조건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막 단백질과 인지질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A가 인지질인 거죠. 인지질.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B와 같은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에 붙어 있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를 그냥 단백질이라고 하지 않고 막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세포막은 인지질 단일층이다. 자, 인지질 단일층이라 그러면 요걸 말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 하나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A와 B는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자, 참고로 인지질 이중층과 그 사이에 박혀져 있는 단백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유지하면서 이 사이사이로 서로 움직여 다니면서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B는 단백질이었으니까 B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맞는 말이죠. 아미노산이 결합한 단백질. 자,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자,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펩타이드 결합 형성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자, 여기 지금 뭐 동그라미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아미노산들끼리 이제 아까도 앞에 문제에서 나왔지만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결합한 부위는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될 때 자, 우리가 아미노산 분자가 자, 요런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R이라고 쓰는데 여기 곁사슬만 서로 다르고 나머지 부위는 다 동일한데 아미노산 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자, 한 아미노산의 카복시기와 이웃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는데 이게 카복시기라는 작용기고 자, 여기가 아미노기인데 그래서 한 아미노산의 카복시기와 이웃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서 자,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말로 설명을 했지만 이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로 좀 잘 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다 말로 정리를 하자면 아미노산의 작용기 중 카복시기와 이웃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 물 분자가 빠져나가며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속하는 A와 B의 명칭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앞에 문제에서 나왔습니다만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그렇게 사슬 형태로 그냥 이어져 있으면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단백질인데 이걸 1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1차 구조를 띠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아미노산들의 곁사슬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면서 지금 여기 문제에 나오는 A와 B처럼 나선 형태로 꼬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이 꺾여서 병풍 모양을 띠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A는 우리가 알파 나선이다,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 B는 베타 병풍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2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구조. 그래서 입체 구조에 속하는 A와 B의 명칭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러면 A는 나선 구조, B는 병풍 구조, 합쳐서 2차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그림
간은 어떤 사람의 간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표나는 각각의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는 각각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가가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A, B, C가 각각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자, 비율 순서대로 이게 나열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밑에 표를 봐야겠네요. 나를 보게 되면, 자, 물질 A는 호르몬 항체의 성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아마 단백질일 거고요. 자, B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바로 핵산을 의미합니다. 자, C는 단당류를 가진다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탄수화물이 되겠죠. 그죠? 탄수화물.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자, 다당류를 이제 전체를 탄수화물이라고 하니까, 자, 따라서 여기가 단백질, 그 다음에 B는 핵산, C는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비율이 몇 %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비율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순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단백질, 지금 요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이 무기염류고, 그 다음이 핵산이고, 자, 탄수화물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게 어느 부위든지 간에 그 퍼센테이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기를 봅시다. 자, A는 단백질이다 맞고. 자, 그럼 그래프의 높이는 어떤 순서가 돼야 된다? 자, 단백질이 A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 있고, 자, 핵산이 B고, 그 다음 탄수화물 C니까 A, B, C 순으로 높이가 낮아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게 되겠고요. 자, A부터 C는 모두 탄소를 가진 유기물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죠. A, B, C가 모두 탄소화합물이냐?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자, 단백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를 포함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황을 갖는 경우도 있고, 자, 핵산 같은 경우도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뭐 탄수화물은 이제 보통 탄소에 수소와 산소 이런 것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전부 탄소화합물이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1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번. 그림 가와나는 각각 단백질과 녹말의 구조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림 보면 딱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가가 이제 바로 뭐다? 단백질이고, 자, 나가 우리 앞에 그 1번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포도당,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포도당이고, 그게 나뭇가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있으면 이게 이제 바로 녹말을 뜻하는 그림이 됩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은 펩타이드 결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자, 펩타이드 결합은 이게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을 방출한다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고, 니은 나는 식물의 구조 탄수화물과 다른 결합 방식을 가진다. 자, 여기서 식물의 구조 탄수화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1번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셀룰로스, 녹말, 글리코젠을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포도당이 결합한 건데, 그 중에서 셀룰로스가 바로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의 구조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셀룰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셀룰로스, 녹말, 글리코젠은 다 포도당이 결합한 거지만 결합 방식이 달라서 구조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디귿, 가와 나는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중합체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자, 여기서 중합체라는 건 단위체가 여러 개가 결합한 그 전체를 중합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는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결합한 이 전체가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이 중합체고요. 나에서는 이 포도당이라는 단위체가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녹말이 중합체가 되는 건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중합체의 종류가 다양해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아미노산은 어떤 순서, 어떤 개수, 몇 개, 어떤 종류가 결합하는데 그 구조가 달라지면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녹말은 아닙니다. 녹말이나 예를 들어 셀룰로스나 글리코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다당류 같은 경우에 배열 순서에 따라서 녹말이냐 글리코젠이냐 셀룰로스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디귿은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해지는 건 가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단백질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이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그림은 DNA 구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염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 번 나왔지만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띠고 있어서, 자, 이 바깥쪽은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결합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랬고,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서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염기들은,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네 종류가 있는데 아데닌하고 타이민끼리만 서로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끼리만 또 서로 결합을 합니다. 이거 상보적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타이민이 있기 때문에 맞은편 기억에는 무조건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맞은편에 C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구아닌이란 염기가 서로 결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보기를 봅시다. 자, 기억은 아데닌, 니은은 구아닌이다. 자, 기억은 아데닌, 니은은 구아닌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DNA 골격은 당, 인산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자,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모두 120개고 기억의 비율이 30%라면 니은이 형성하는 수소 결합은 총 72개이다. 자, 특히 수소 결합 개수 물어보는 거를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자, 이 DNA를 구성한 염기가 모두 120개야. 그런데 기억의 비율이 30%라면 타이민의 비율도 30%니까 결국 A와 T를 합친 게 결국 전체 60%를 차지하겠죠. 그럼 나머지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40%를 차지하니까, 자, 120개 중에 60%니까 개수로 따지면은 72개가 되겠고요. 나머지 그러면 48개가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입니다. 근데 자, 이 둘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A가 72, A 36, T 36이란 얘기인데 얘네들 사이에 수소 결합인데 A와 T 사이에는 이중 결합이고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3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아닌 같은 경우에 사이토신 합쳐서 48개니까 구아닌, 사이토신 각각 24개씩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수소 결합은 우리가 총 몇 개라고 할 수 있냐면 36, A나 T나 둘 다 36개니까 36개에다가 수소 결합 개수 2개 곱하고요. 36 곱하기 2가 되고, 그리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각각 24개인데 3중 결합을 하니까 24 곱하기 3을 해서 더해준 게 결국 총 수소 결합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72개가 훨씬 넘어가겠죠. 이게 얼마냐면은 72개니까 결국 수소 결합의 총 개수는 144개다라고 해줘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이고, 그래서 수소 결합 계산하는 것도 좀 연습을 좀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번. 표 가는 A부터 C에서 특징 기억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억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중 하나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특히 어려워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특징이 어떤 게 기억이고 니은인지 디인지 모르니까 이 각 특징 옆에다가 그 특징에 해당되는 물질을 일단 써보는 겁니다. 자, 유기물이다. 자,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수소나 산소, 다른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유기물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전부 유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자,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이다. 자, 아까 앞에 문제에서 나왔지만 셀룰로스는 식물의 구조 탄수화물이고요. 그다음에 녹말이나 글리코젠을 우리가 저장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녹말은 이제 식물이 저장할 때는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동물은 글리코젠 형태로 이 탄수화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말,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녹말만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가지 모양의 결합 방식을 갖는다 그러면 아까 1번 문제 참고하시면 녹말이 약간 나뭇가지 형태라고 그랬고 글리코젠은 좀 더 복잡한 나뭇가지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녹말과 글리코젠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 녹말이란 물질은 세 가지 특징에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A, B, C가 각각 이 물질을 의미하는 거니까 녹말은 기억, 니은, 디귿 특징 모두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B가 녹말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가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 특징이 뭔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기억 특징에는 녹말만 해당이 돼야 되니까 바로 요거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이다가 기억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유기물이다라는 특징에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다 해당이 되니까 즉 우리가 특징으로 봤을 때는 세 물질이 모두 해당되는 특징이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이다이니까 디귿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가 유기물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니은이 될 겁니다. 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A는 지금 세 가지 특징 중에서 한 가지에만 해당되니까 셀룰로스가 되겠네요. 셀룰로스. 그죠? 여기 셀룰로스. 그럼 셀룰로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물의 구조 탄수화물이다.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B는 식물의 세포벽 당연히 틀렸죠. 왜냐하면 지금 구조 탄수화물이라는 게 얘기했지만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기 때문에 구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건 A가 돼야 되니까 니은 당연히 틀린 거고. 자, 디귿. 니은은 특징 가지 모양의 결합 방식을 갖는다. 맞네요. 우리가 찾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은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결합된 단백질 X의 1차 구조 전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색 또는 모양이 다르면 서로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분한다. 자, 뭐 앞에 문제에서도 아미노산이 결합한 단백질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 다르고 색깔 다르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른 거고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결합된 부분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만들어질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간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단백질 X는 14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다. 자, 아미노산의 개수만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인데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아미노산 개수 빼기 1만큼입니다. 따라서 13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어야 되고요. 틀렸고 단백질 X는 곁가지가 서로 다른 6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진다. 아미노산은 이른바 곁사슬, 곁가지가 다르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른데 이 문제에서는 모양과 색깔로 구분을 했으니까 지금 동그란 놈, 검은색 세모, 검은색 네모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네모, 그 다음에 그냥 세모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도 있군요. 그럼 결국엔 지금 아미노산의 종류가 6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6종류의 아미노산을 갖는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디귿. 단백질의 X의 1차 구조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자, 1차 구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쭈르륵 사슬 형태로 결합한 거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만 존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2차 구조일 때만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은 1차 구조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그림은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2차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 두 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자, 아미노산들이 그냥 사슬 형태로 쭈르르르 그냥 단순히 이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1차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의 곁사슬들이 이제 아미노산마다 다른데 그 곁사슬들끼리 이제 잡아당기는, 앞에 문제 나왔지만 수소결합에 의해서 그 사슬 형태 아미노산이 이렇게 중간중간이 꺾이거나 나선 형태로 꼬이게 되는 경우, 요걸 2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X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꺾여서 병풍 모양을 띠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고, 그다음에 Y처럼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져 있는 것을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해서 알파 나선, 베타 병풍 둘 다 2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통 이렇게 분자 구조 나왔을 때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은 전부 자, 수소결합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제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단백질의 2차 구조에서는 수소결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2차 구조를 띠는 것들이 뭉쳐서 어떤 한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이제 3차 구조가 됩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X는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선 구조란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위에 문제에서 우리 Y가 나선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X가 아니라 Y가 돼야 맞는 말이고, 니은 Y는 알파 나선 구조로 펩타이드 결합 존재한다. 자, 단백질이면 무조건 펩타이드 결합 존재하는 거니까 이것도 수소 결합 얘기했다고 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무조건 펩타이드 결합 존재하는 거니까 니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디귿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에서는 3차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자, 헤모글로빈은 이런 3차 구조를 띠는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4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복합체이기 때문에, 즉 구조로는 4차 구조인데 당연히 4차 구조 안에는 이런 3차 구조인 덩어리가 4개가 들어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디귿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그림 가와나는 각각 DNA와 RNA의 구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그림을 보면 가는 지금 이중 나선 형태니까 이게 당연히 DNA다라는 거 단박에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자, 단일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단일 가닥인 RNA입니다. 자, 문제 1번 가와나를 구성하는 단위체 이름, 가와나에 존재하는 당의 종류, 가에만 존재하는 염기와 나에만 존재하는 염기를 각각 쓰시오. 자, 일단 첫 번째는 가와나를 구성하는 단위체 이름은 가의 단위체는 당연히 뉴클레오타이드고요. 나도 단위체는 똑같이 뭡니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단위체를 부르는 명칭은 똑같아요. 두 번째, 가와나에 존재하는 당의 종류. 자, DNA와 RNA가 다른 이유는 앞에 문제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D와 R자, 즉 당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DNA의 경우에는 그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들어있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RNAR 리버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염기는 자, DNA건 RNA건 4종류 염기를 가지고 있는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따라서 가에만 존재하는 염기는 타이민, T. 나에만 존재하는 염기는 유라실, U가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가에 존재하는 염기는 짝이 되는 염기와 결합하는 특성을 가진다. 어떤 염기끼리 결합이 일어나는지 쓰고 이러한 결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서술하시오. 자, 앞에 문제에서도 DNA 관련 문제 풀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D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종류의 염기가 존재하고 이렇게 나선 형태를 띠면서 그 안쪽으로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서로 결합을 한다. 결합할 때 정해진 염기들끼리만 결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그러니까 아데닌과 타이민끼리,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끼리만 결합을 하고, 이 결합을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상보적 결합. 그래서 이런 결합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상보적 결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 얘기하면 수소결합을 쓰시면 큰일 납니다. 수소결합이 아니라 자, 상보적 결합이라고 써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19번부터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이 세화고, 세화여고 기출문제들을 풀고 있는데
19번부터는 뭐 앞에 18번까지는 지금 세와 고 기출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9번부터는 지금 세와 여고 기출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앞에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자, 셀룰로스는 다당류고요. 다당류의 단위체는 포도당이죠. 맞는 말이고, 자, 단당류의 종류로는 포도당, 과당, 젖당이 있다. 자, 이게 정확히 암기가 돼 있어야 구분이 되겠죠. 자, 젖당은 이당류입니다. 이당류. 따라서 포도당과 과당은 단당류지만 젖당은 이당류이기 때문에 단당류에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 3대 영양소에 포함되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물론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지만 단백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번 케라틴 단백질은 털, 그다음에 뭐 뿔,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신체 일부분을 구성하는 단백질 이름이 되겠고요. 5번 효소는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때 나오겠지만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입니다. 효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옳지 않은 건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은 사람의 간을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1번. 기억에 열을 가하면 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잃을 수 있다. 기억에 열을 가하면 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잃게 된 이유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자, 기억이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몇 개가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입체 구조에 의해서 고유한 기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 아까 뭐 1차 구조니 특히 2차 구조, 3차 구조 같은 2차 구조, 3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미노산들 사이에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뭐 나선 형태도 띄고 병풍 모양도 띄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열을 가면 그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결국 그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단백질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는데 그 고유의 입체 구조가 달라져서,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단백질 고유의 입체 구조가 달라져서 기능과 특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달라지면 기능이 사라진다. 그리고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니은은 2번. 니은은 DNA와 RNA 두 종류가 있다. DNA와 RNA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니은이 핵산이죠. 핵산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염기 종류, 당해 종류, 기능 구조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자, 여기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염기의 종류. 아데닌,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자, 그 다음에 당의 종류는, 자, 앞에서도 나왔지만 디옥시 리보스. 그 다음에 RNA는 그냥 리보스. 자, 그 구조는 계속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RNA는 단일 가닥이다. 그 다음에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RNA는 그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인 물질 1부터 3에 대한 설명이다. 1부터 3은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쯤 되면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자, 물질 1, 케라틴, 액틴 등이 있다. 자, 단백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2,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된다. 당자가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탄수화물입니다. 자, 3, DNA, RNA, 알다시피 핵산이 되겠고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1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탄수화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근데 물은 탄수화물이 아니고 나머지 탄수화물 중에서는 물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 펩타이드 결합은 2의 단위체가 결합하는 방식이다. 자, 여러분 펩타이드 결합 나오면 무조건 단백질, 아미노산 떠올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1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2의 단위체가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1의 단위체가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 자 3 디귿 3의 단위체를 구성하는 구성 원소에는 P가 있다. 자, 핵산, DNA, RNA. 자, 구성 원소도 앞에 문제에서 한번 써줬던 것 같은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자,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모두 탄소화합물이고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에 따라서 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수업 시간에는 촌스, 뭐 이렇게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자,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핵산은 내가 수업 시간에 아마 촌피라고 얘기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에 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산에 바로 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그림은 5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중가닥 DNA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이건 보기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기억은 리보스와 구아닌이다. 자, 여기서 보면 기억은, 자, 가운데 요 오각형 모양으로 된 거는 당입니다. 당. 근데 지금 이게 이중가닥 DNA이기 때문에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보스라는 게 틀렸고요. 이 말이 일단 기억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구아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자, 그러면은 요 맞은편에 요 안쪽으로 요 염기들이 마주 보면서 수소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게 수소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소결합이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3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결합이 3중인 경우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가 수소결합이 3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아데닌하고 타이민끼리도 서로 결합하는데, 이때는 수소결합이 2중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요 아데닌하고 구아닌을 뭐 따로 부르는 게, 퓨린 계열 염기라고 부르거든요. 퓨린 계열. 그래서 보면은, 일단 3중 결합이니까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중에 하나인데, 퓨린 계열은 고리 모양이 2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고리 모양이 2개가 있으니까 구아닌이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중이니까 구아닌 아니면 사이토신인데, 고리가 2개가 붙어 있는 좀 큰 녀석이 구아닌이다. 그래서 아데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수소결합이 2중인데, 이때 여기 옆에 왼쪽에 고리 모양으로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바로 요 염기가 아데닌이고 여기가 타이민이다. 그래서 아데닌과 구아닌은 고리 모양 2개가 결합되어 있다.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은 고리가 하나다. 참고로 이제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은 우리가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기억은 뒤에 구아닌은 맞지만 리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X는 Y와 공유결합한다. 자, 보통 공유결합 아니면 수소결합 나올 텐데 점선으로 표시가 된 거잖아요. 지금 X하고 Y 사이는 점선으로 분명히 결합을 하니까 이건 무조건 수소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이렇게 분자 구조가 나올 때 실선으로 이어져 있으면 그게 공유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Y와 수소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니은은 사이토신, 디귿은 아데닌이다. 자, 니은은 마찬가지 지금 3중결합 보이네요. 3중결합 보이고 고리가 하나니까 사이토신이 되겠고, 디귿은 지금 2중결합이 보이네. 그리고 고리가 2개니까 아데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사이토신, 디귿은 아데닌이다 해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화여고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19년도부터 아마 21년도까지 기출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22년도 기출문제는 또 따로 만들 거고, 일단 요 기출문제들 좀 잘 정리를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